하늘과 땅 차이죠. 원래 위로 올라간 선은 원래 보이지 않아요. 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성장은 이렇게 평행적인 우상향이 아니라 제이커브를 그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올라가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특정 마인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정 마인드, 위험회피 성향을 버리고 레버리지하는 과감한 그런 마인드로 이 자리에 가 있을 거고, 누구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가 다 할 줄 알아야지, 다 직접 해야지, 돈 아껴야지 이러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푼돈을 아낍니다. 그리고 황금 같은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있죠. 뇌도 점점 멍청해지면서 에너지도 고갈시키면서 들어갈게요. 요렇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거 어쨌든 오늘 핵심은 하나예요. 연봉 10억 버는 사업가들과 일반 사업가들,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업가들이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 차이, 연봉 10억 사업자와 실패하는 사업자의 단 한 가지 차이. 몇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한 가지씩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고 그 앞서서 우리가 뇌구조 봤던 것 중에서 직접 해야지라고 떠올리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져올 거예요. 보겠습니다. 푼돈을 쓰고 레버리지를 활용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쓰며 직접 하느냐, 딱 이 차이예요. 이 사소한 차이에서 결국 극단적인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다. 제가 여러분들께 라이브에서 지난 시간 쓴소리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드렸던 문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푼돈 쓰고 황금 같은 시간을 벌어라 였어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표현보다 뭔가 예시와 연결시켜서 설명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거 그냥 새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속에 완전히 새겨주세요. 푼돈 쓰고 레버리지 활용해서 황금 같은 시간을 번다라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로 새겨주세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엄청난 저항을 살펴보기 전에 그것도 예시를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이제 레버리지라는 게 나왔잖아요. 대부분이 이 레버리지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에 또 베스트셀러죠. 이미 작성된 지는 출간된 지 몇 년 지났는데 역주행해서 지금 베스트셀러에 있는 책도 있어요. 그 레버리지 책인데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론 무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요 놈이 왼쪽에 있는 놈이 출간된 지 좀 더 됐고요. 오른쪽에 있는 놈이 그나마 출간된 지 이제 가장 최근에 있는 건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고요. 같은 사람이 쓴 거고 같은 내용이에요. 이 레버리지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원래는 자산 투자할 때 수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내 어떤 자기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뿐만 아니라 차입을 통한 어떤 자산 매입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렛대 원리라고 표현을 하죠. 되게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저 앞에 있다고 했을 때 그 바위 덩어리를 내가 혼자 들려고 하면 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쇠꼬챙이 두꺼운 거를 쫙 가져가서 널판지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거를 밑에다 쑤셔가지고 지렛대를 놓고 꽉 누르면 바위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나만의 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활용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어떤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고,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제 차입한 자산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투자 전략을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주식 투자 수익률과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예시 1번 주식 투자 수익률. 자기 자본 1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순수한 자기 자본만의 50%의 이득이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면 1,000만 원에서 50% 상승을 했으니까 1,500만 원이 돼 있겠죠. 1,500만 원에 돼 있어서 자기 자본에 대한 1,000만 원을 제외하면 500만 원을 번 거예요. 이거 계산하기 쉽죠? 그럼 수익률이 50% 있는 겁니다. 50%인 거예요. 너무 계산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다르게 보는 거죠. 레버리지를 일으켰어요. 자기 자본은 1,000만 원인데 레버리지를 1,000만 원을 했어. 차입 이자를 5%를 주고 1,000만 원을 빌려서 내 자기 자본 1,000만 원과 차입한 레버리지한 1,000만 원을 합쳤어요. 2,000만 원이죠. 여기서 이제 50%가 똑같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죠. 1,000만 원에서 50%니까 1,500만 원이 됐는데 2,000만 원에 50%니까 3,000만 원이 된 거죠. 3,000만 원이 됐고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내 자기 자본, 1,000만 원은 차입금인 거죠. 1,000만 원은 갚았어요. 그런데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 거 1,000만 원 갚았으니까 2,000만 원이 된 거죠. 그럼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번 거니까 똑같이 50%가 상승했지만 내 수익률은 100%가 되는. 이해되시죠? 수익금도 커졌고 수익률도 높아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게 레버리지 개념인 겁니다. 이걸 부동산으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실제 저희 회사 보고서인데 보면 저희 이제 부동산 팀장이 요 어떤 매물을 사기 전에 이런 보고서를 보고 같이 판단해가지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수익금이
1억 1,977만 5천 원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수익금 예상 수익금이죠. 예상 수익금 이렇게 써 있고 수익률로 따지면 305%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305% 써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우리 아까 주식에서 예시를 든 것처럼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내 자기 자본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변동될 거다라는 걸 이해되시는 거죠. 이자가 저렴할 때 이자를 주고 차입한 돈을 가지고 이 이익을 내게 된다면 내 자기 자본이 줄어들기 때문에 305%가 지금 어느 돈이 들어가서 305%의 수익률인 건데 그게 305%가 600%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000%가 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형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보고서를 2개 가져와 봤어요.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수익률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6,963%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내용하고는 약간 결이 다르긴 한데 그냥 예시로 가져왔어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보면 여기에 무한대 수익률이라고 적혀 있긴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자기 자본이 들어간 것보다 물건을 샀는데 전세가가 더 높아.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이 없어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무한대처럼 올라가는 이제 이렇게 마법 같은 현상까지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요 정도 설명, 부동산 투자 수익률 300%대 설명, 그리고 주식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레버리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내용으로 갈게요. 근데 이런 레버리지가 투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는 것도 투자거든요. 이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그것만이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업한다는 것 자체가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투자가 있어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하는 그런 단순한 투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사업 투자가 있는 겁니다. 이 개념을 반드시 탑재하셔야 돼요. 이런 단순 투자에도 레버리지의 개념이 명확하게 작용을 하는 것처럼 사업 투자에도, 사업이라는 투자에도 이런 레버리지 개념이 명확하게 적용하고 작동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이러한 개념이 탑재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 앞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발동해 항상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험회피 행위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게요. 현재의 낮은 지능 수준으로 판단할 때,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낮을 때, 수준 낮은 지금의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선택지가 몇 개가 있을 건데 A, B, C 중에서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선택지만 편향해서 판단하는 행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험회피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지심리학적으로 다르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은 많지만 그런 용어들은 많이 있겠지만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위험회피 행동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이 문구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들어낸 문구입니다. 물론 현대과학이 밝혀낸 어떤 뇌과학에 따라서 도파민의 위험추구 성향,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사람이 위험추구 성향이 강하고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 사람이 이런 위험회피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어떤 뇌과학 측면에서 타고난 기질도 존재한다라는 것까지 밝혀는 지긴 했어요. 근데 이게 타고난 것도 변형시킬 수 있다고 그랬죠. 사업에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가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게 위험회피 행동이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열등하다가 아니라 타고난 어떤 뇌 구조에 따라서 뇌 호르몬 분비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는 나와 있다라는 것도 첨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위험회피 행위를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하고 있다. 이런 위험회피 성향을 실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그런 온라인 사업자들의 보편적 상황 예시를 제가 네 가지를 가져왔고, 그 중에서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처음 공개하는 저의 개인적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엮어서 설명드리려면 요 4번이 가장 직격단이라서 4번을 볼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런 위험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위험회피 성향 플러스 내가 직접 해야지, 혹은 사장이 다 알아야지, 대표가 다 할 줄 알아야지, 대표가 다 할 줄은 몰라도 시킬 줄은 알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다 접근을 한단 말이죠. 볼게요. 상세 페이지 등의 디자인 작업. 찔리죠. 키워드 광고 등의 광고 집행. 미리부터 찔리기 시작하시죠, 여러분들. 자사모를 위한 홈페이지 작업. 그리고 3PL 없이 택배의 직접 포장, 직접 배송, 이런 형태들.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저는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많은 수강생분들,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을 만나 뵀는데 95%예요. 예를 들면 내가 상세 페이지 등의 어떤 디자인, 배너 디자인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까 제가 푼돈 쓰고 황금 같은 시간을 번다라는 개념처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려고 해요. 상세 페이지가 필요하고 디자인이 필요하면 디자인 직접 배워서 하려고 그래. 두 번째, 키워드 광고 이런 거. 그냥 키워드 광고는 여러분들 맡겨 돈 안 들어요. 돈이 안 들어. 그냥 키워드 광고 대행사에 맡기면 돼요. 여기저기 맡겨보면서 그중에서 제일 잘 맞는 사람이랑 하면 되는데 위험 회피 성향 때문에 맡길 수가 있어 없어? 못 맡겨. 핑계는 되게 많다. 어떤 핑계 되냐면 관리 잘 못할까봐, 내 광고비 누수될까봐. 아 그러면 네가 하면 광고비 누수 안 되냐? 똑같은 건데 그런 위험 회피 어떤 그 위험 회피 성향이 발동하면서 방어 기제가 생기죠. 이럴까봐 저럴까봐라는 핑계를 들이대면서 방어 기제를 만들어놔요. 방어 기제를 만들면서 자기가 이런 판단 내린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많이 찔리실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세 페이지 기획은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기획 못해도 기획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가로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진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본질적인 다른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있고 디자인 만들고 있고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키워드 광고도 마찬가지고요. 맡기면 되는 문제를 내가 다 해야 된다라는 이상한 방어 기제 발동시켜가지고 직접 다 하려고 그러고 자사몰로 나가려고 할 때 코딩 배우려고 해요. 자사몰로 나가려고 할 때 코딩 배우려고 해요. 물론 제가 뭔가를 배우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의 경험상 사업을 지금까지 꽤 많이 했고 좋은 성과도 내보고 실패도 해보고 정말 다양한 것들 그리고 내 사업뿐만 아니라 광고 대행도 마찬가지고 컨설팅도 마찬가지고 일반인이 인간 한 명이 겪기에는 정말 많은 그런 데이터 사례들을 실전적으로 다 겪었던 저의 경험치에 빗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이걸 다 직접 하겠다? 언제 사업할 거예요? 언제 사업할 거예요? 차라리 그럼 상세 페이지 디자인하는 회사를 차려서 하시든지 무자본 창업해서 차라리 키워드 광고 대행을 직접 해주는 그런 광고 대행사를 차리든지 이것도 무자본으로 차려서 홈페이지를 작업해주는 코딩에서 홈페이지 작업해주는 회사를 차리든지 이것도 무자본 창업으로 해서 이게 다 무자본 창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무자본 창업을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온라인 셀러로서 명확한 매출을 내겠다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분명히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1, 2, 3번보다 제일 심각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 뇌 구조까지 바보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뒤에 교환에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3PL 없이 택배의 직접 보상, 직접 포장, 직접 배송 이런 계열인 거예요.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때문에 이거를 한 예로 가져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스토리는 뒤에 나오고요. 진짜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진짜 실화. 자, 그래서 저런 것들을 내가 직접 사장이 직접 하면서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장은 한 발짝 뒤로 넘어와서 어떤 큰 기획, 큰 흐름 내가 진짜 크리에이티브한 뭔가 창의적인 걸 할 수 있는 사업의 본질적으로 중요한 그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내 머리를 써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 정도까지만 얘기해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뇌 구조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위험 회피 성향이 있어요. 일단 비용이 나가잖아요.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상세 페이지 비용이 나가고요. 키워드 광고는 비용이 안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방어 친 거 있잖아요. 아까 설명드린 거. 내 광고 비용 함부로 써서 누수되면 어떡해. 이런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홈페이지 작업 맡기려면 기본 몇백 들죠.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방어막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런 걸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면 그건 진짜 앞날이 너무나 깜깜하고 그나마 인지는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장벽이 비용의 절약이라는 뇌구조가 발동해서 여기서 다시 방어막이 쳐지는 거죠. 직접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도 제가 어떤 유교적 관점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사장으로서 직원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동양사회의 기본적인 본능 이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는데 그 사람은 내 직원처럼 써야 된다는 게 있어. 근데 외주를 주거나 했을 때 내 직원처럼 못 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항도 기본 심리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바로 깨야 되는 영역. 아무튼 이런 영역들이 저도 같은 사업자라서 저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었고요. 저도 이런 시행착오 겪었어요. 대표가 다 알아야지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표가 다 알면 그건 대표 아니에요. 뭐라고요? 대표가 아니라 대리다. 그거 다 알면 대리지. 대표는 실무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성장의 한계를 처음부터 안고 시작한 패착 중 최고의 패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3PL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내가 배워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1인 사업가지만 내가 이걸 알아야 직원을 시킬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건데, 물론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알아야만 시킬 수 있는 영역들도 존재하지만 그건 굉장히 지엽적인 겁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거예요. 직원은 어떤 업무 루틴 안에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직원인 거예요. 그 일을 잘 수행하는 게 직원인 거예요. 대표가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푼돈 쓰고 황금 같은 시간을 번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고 했던 3PL, 택배 포장, 직접 배송,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거 한 가지 가져올게요. 나머지도 되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긴 합니다만 이건 정말 직격탄이에요. 뇌 구조까지 바꿔요. 뇌 구조까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사업자가 3PL에 맡기지 않고 직접 포장하고 배송하고 택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첫째, 직접적인 포장과 물류 관리 등의 절대적인 시간의 소모적 낭비.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이걸 직접 포장하고 직접 물류 관리하고 직접 CS하고 택배기사 오면 이걸 인계해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그냥 시간의 절대치, 뇌구조 변화 이전의 시간의 절대치, 이게 굉장히 큰 손해다. 두 번째, 창의성이 전혀 없이도 진행되는 단순 포장. 그렇죠? 단순 배송 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뇌구조 자체가 창의성이 없게 된다. 여러분들이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택배는 머리 써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업자는 기획을 하고 시장을 보고 거시경제를 보고 미시경제를 보고 현실을 보고 BM을 봐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온라인 트렌드를 봐야 돼요. 이건 창의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눈이 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다녀야 돼요. 곤조를 피고 있는 게 아니라, 경직돼서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만 맞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물처럼 여기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저기도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적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항상 깨 있어야 되는데 맨날 포장, 배송, 테이프, 송장 붙이고 이걸 대표가 한다? 이걸 회사 내에서 한다? 창의성이 없어집니다. 머리가 돌머리가 되는 거죠. 세 번째, 대표가 모든 클레임을 직접 받음으로써 혹은 모든 클레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직접 알게 됨으로써 사업에 의미 있게 쓰여야 할 에너지가 고갈된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류를 맡기기 전에 대표가 대표실에 있어요. 근데 밖에 사무실,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CS 막 얘기하면 이렇게 건너 들리잖아요. 대표 귀엔 이게 엄청 잘 들린단 말이야. 왜?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민감하니까. 고객 만족이 정말 중요한데 배송이 잘못 가, 뭐 물건이 잘못됐어, 교환해줘야 돼 이러면은 이제 교환 택배비 손실 내야 되고, 만약 이거 가지고 그냥 환불 할래요 이러면 내가 팔았던 거 광고비 써가지고 팔아서 로아스 맞춰놨더니 이거 손실 나면 완전히 그냥 손해 보는 거잖아요. 이런 잡다한 생각이 한 번에 들으면서 짜증 나면서 대표실 문 열고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 고객 지금 뭐래? 이러면서 나간단 말이죠. 이거 다 겪어봤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인 사업자라면 혼자 이거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을 거예요. 다 겪어봤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겪어봤고. 뇌에 말하는 거, 브레인이 정말 창의적으로 써야 되는데 대표가 창의적으로 쓸 게 너무 많은데 그거 신경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지금은 메타, 그전에 페이스북의 창업자 주커버그가 했던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커버그가 맨날 회색 라운드 티를 입고 다니니까 어떤 세미나를 할 때 물어봤어요. 참가자가. 옷은 맨날 왜 같은 거 입고 다니십니까? 주커버그가 그랬어요. 현대 뇌과학 이론에 의하면 내가 오늘 뭐 입을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뭐 먹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소비량이 엄청나다. 나는 그런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비를 낭비하고 싶지 않고 정말 중요한 사업에만 내 에너지를 쏟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옷을 맨날 같은 거 입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맨날 같은 옷을 입죠. 저도 옷이 딱 일요일날 정합니다. 일요일날 딱 정하면 그거를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대로 입어요. 한 번도 안 바뀝니다. 한 번도 안 바뀌고 일요일에 다시 바꿔 입어요. 일요일에 바꿔 입고 다시 일주일을 그대로 입어요. 왜냐면 내가 오늘 뭐 입을지를 생각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내 머리가 뭐 입을지 뭐 먹을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뭐 먹을지도 생각을 안 해요. 뭐 먹을지를 반드시 5초 이내에 결정을 내립니다. 5초 이내. 제 머리가, 제 소중한 머리가 이 진짜 중요한 데 써야 되는, 사업에 써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매출을 올리고 기업 가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이 소중한 머리가 다른 데 쓰이는 거를 원천 차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낮은 수준의 사업자일수록 이런 걸 다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수준이 낮으니까. 이해되세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의 발전에 직결되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없게 되고, 그렇죠? 왜냐하면 뇌가 창의성 없게 발전되니까. 단순 업무하다 보니까 창의성 없게 발전되고, 두 번째, 모든 클레임을 직접 받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아니까. 직접 알죠? 5배속 된 거 즉각 알잖아. 즉각 알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갈됐어. 머리도 돌대가리가 돼가는데 에너지까지 고갈됐어.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이제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을 진행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서 정말 소름 돋아야 돼요.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그냥 푼돈 써버리고 황금 같은 시간을 벌고 황금 같은 시간을 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최고 효율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루에 10시간을 썼을 때 100만 원을 벌 거냐, 500을 벌 거냐, 1000만 원을 벌 거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10시간을 쓰고 100만 원 벌고 있어요. 혹은 하루에 10시간 쓰고 200만 원 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300만 원 벌고 싶대. 한 400만 원 벌어도 좋을 것 같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머리가 돌대가리가 안 되고 에너지가 쓸데없이 고갈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실행할 수가 있고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10시간 일해도 불과 몇 개월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직접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돈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 사장이 다 알아야지. 이러고 있으니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아하고 친한 친구인데도 이러고 있어요. 하루에 한 달에 2만 건 정도 나가요. 택배가. 그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 친구 한 명 있는 유일한 친구 하나인데 2만 건 나가. 근데 물론 이제 그 친구 나름의 사정들이 있겠죠. 마진율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마진이 박하면 아무래도 수입에 넘어가면 내 마진폭이 줄어드는 건 팩트니까. 대신 이제 그 줄어드는 게 뭘로 보상돼요? 그 택배를 2만 건 나가려면 직원이 2~3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직원 인건비가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꾸 머릿속에서 저항이 생기는 거야. 이걸 내가 직접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함몰돼 있어. 매몰돼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오질 못해. 라인업도 못 펼쳐. 다른 카테고리 확장을 못해. 그거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5배송 왔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저 직원이 5배송 보냈거든. 짜증이 나는 거야.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1000건, 2000건 정도 수준의 사업자뿐만 아니라 10,000건, 20,000건 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답답한 거죠.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걸 맡겨야 된다라는 것만 주입시킬 게 아니라 그냥 이 프로세스대로 내가 어떤 기저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인식체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방어체계 때문에 이러고 있었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판단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창의적으로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는, 진짜 성장하기 직전의 단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잘 주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3PL은 언제부터 맡겨야 하나요? 실제 제가 라이브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장하겠다. 그리고 진짜 10억 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 답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 마음먹은 때부터.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정답도 쪼개볼 수가 있겠죠. 이미 시간이 흘렀을 거잖아. 여러분들은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 마음먹은 수준이 아니라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그걸 또 질문이라고 할 거예요. 그건 질문하면 안 돼. 이 정도는 맥락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게 된 때부터예요. 이해되시죠? 원래는 온라인 사업을 하겠다 마음먹은 때부터예요. 저는 비즈니스를 미국식 비즈니스 먼저 배웠잖아요. 저는 한국식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관계를 10원 단위, 진짜 원 단위까지 엄청 깔끔해요. 엄청 깔끔해. 이게 미국식 비즈니스 배웠기 때문에. 저는 승우 형한테 비즈니스 배웠기 때문에. 김승우 회장님 아시죠? 저도 만약에 처음에 비즈니스 잘못 배워서 한국식 비즈니스 잘못 배웠으면 사업 이렇게 성장 못 시켰을 것 같아요. 이런 판단도 못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럼 미국식 비즈니스의 마인드가 저한테 뼛속까지 깊게 박혀 있는데, 미국식 비즈니스에서 태동해서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인터넷 자체가 마찬가지인 거고, 어플리에이트든 퍼스널 브랜드든 이런 커머스든 실제 태동할 때 미국식 린하게 태동된 건 다 외주입니다. 다 레버리지 활용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몇십억 매출 일으키는 대표들인데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미국 원서 가서 원서 사들고 그 사람들 다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직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이 다 외주야. 다 외주예요. 레버리지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창의적인 거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머스에서 20억 정도를 버는 대표인데
직원 한 명밖에 없어. 직원 한 명. 자기랑 같이 상품 기획하는 직원 딱 한 명만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이 널렸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어때요? 매출 20억이다? 직원 8명이 8명. CS. 택배 물류 사는 사람 3명에서 4명 갖다 두고, 그러면 이제 이 동양적 마인드가 있으니까 내가 직원도 좀 많이 부리고 있고 뭐 직원 택배 싸는 거 보면 약간 마음 뿌듯하고. 다 겪어봤어요. 다 겪어봤어요. 직원 택배 싸는 거 보면 마음 뿌듯해요. 내가 막 얘들 통제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뇌는 이제 에너지 고갈되고 창의적인 생각 못하는 거죠. 왜냐면 대표도 한 번씩 가서 테이프 붙일 거니까. 송장 붙이고. 여기에 평행선을 그어봤습니다. 이것을 지금은 평행해요. 이 길이도 똑같고요. 요 길이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딱 1도씨만 틀어볼게요. 자, 1도의 차이가 발생됐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센스 없는 사람은 이것도 평행이라고 볼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스 있다 하더라도 뭐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이러한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지났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분명히 1도 차이였는데 끝은,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하늘과 땅 차이죠. 원래 위로 올라간 선은 원래 보이지 않아요. 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성장은 이렇게 평행적인 우상향이 아니라 제이커브를 그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올라가니까 시간이 지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지만 누군가는 특정 마인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정 마인드, 위험회피 성향을 버리고 레버리지하는 과감한 그런 마인드로 이 자리에 가 있을 거고, 누구는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대표가 다 할 줄 알아야지, 다 직접 해야지, 돈 아껴야지 이러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푼돈을 아낍니다. 그리고 황금 같은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있죠. 뇌도 점점 멍청해지면서 에너지도 고갈시키고, 1도씨에 불과한 차이가 시간이 누적됨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한 번 벌어지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좁힐 수가 없다.